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다른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영어부터 시작할 거고요. 국어하고 한국사도 할 겁니다. 요 관련된 비슷한 컨텐츠를.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수험 적합성. 그 다음에 내 커리큘럼은 필요한 것만 한다. 콤팩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1차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러닝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닝타임이라는 거는 강의를 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인 시간 안에 배분을 하느냐, 이것도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 철학, 노선, 이런 강의력, 준비도,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거를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는데, 올해는 포스팅과 같이 영상까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하고 국어도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때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공단기에 계시는 5분. 아무래도 좀 그냥 언급이 좀 많이 되고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 그 조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 완강이 안 됐어요. 올해 강의가, 새로 시작하는 강의가. 그래서 이번 기준에는, 이번 러닝타임 비교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비교 대상은 각 선생님들의 이론 강의들, 쉽게 말하면 올인원 강의들을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동기 선생님 강의 중에 올인원 문법, 독해원리 구문편, 그 다음에 독해원리 개념편, 요게 아마 기본서 독해가 이 교재랑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심우철 선생님 합격영어 문법 구문 독해, 이충건 선생님 한공비 문법 구문 독해, 손진숙 선생님 문법이랑 구문 독해, 그 다음에 이분은 독해 이론 강의가 없으니까 요거 2개, 그 다음에 김균 선생님 문법이기다 올인원 전일문 독해이기다,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501 같은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독해원리 완성편 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심우철 선생님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이제 문풀전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기본 강의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강좌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러닝타임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다 들어보고 막 체크한 건 아니고요. 공단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강의 목록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엑셀 파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함수를 써가지고 숫자만 뽑았어요. 이게 시고 이게 분이니까 요거 더한 총 분수를 러닝타임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시 분이 아니고 분초입니다. 분초를 합산해가지고 총 분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각 강좌 완강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뭔가 러닝타임을 잡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OT라던가 커리큘럼 소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의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한 강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외했습니다. 요 사진은 작년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 캡처해놨던 건데,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전체 수강 시간
단위는 분입니다. 문법이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잠깐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자세한 숫자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똑같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로 요거는 문법하고 구문하고 독해를 총 합산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 손진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요만큼이 비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교는 이런데, 그러면 손진숙 선생님이 독해 강의가 없으니까 문법이랑 구문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따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순전히 기본 강좌에 쉽게 말하면 올인원에 해당하는 문법과 구문만 선정한 거예요. 계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타나냐면, 보시면 문법 시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요. 여기 문법 시수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드러나고, 이제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문이랑 독해의 커리큘럼 러닝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프에서 어느 정도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충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적은 지문이지만 지문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하시다 보니 문항수가 좀 작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제가 요 해당하는 강의들을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러닝타임의 핵심은 문법이었고, 문법의 경우에는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범위 설정의 문제, 문법을 배우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고, 구문이랑 독해는 강의 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닝타임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연습 문제량이 올인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총 러닝타임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런 거죠. 영역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예전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이 공무원 영어에서의 판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전에는 문법이랑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중이 높았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독해의 난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7년 특히 하반기 추가 채용을 기점으로 독해의 난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휘나 문법의 난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비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영역별 비중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영역별 비중을 또 퍼센테이지로 쪼개봤어요. 일단 선생님들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데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략 뭐 앞에서 제가 러닝타임을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영역별로 봤을 때 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오신 두 분의 경우에는 거의 1대1대1인 거를 볼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손진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독해 강의가 없는 거는 제가 본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디였냐면 실전 독해였나? 책 서문에 보면 특별한 독해법을 본인은 강사 본인이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머릿말에 그렇게 쓰여있던 기억이 나요. 그것들이, 그런 수험 철학들이 반영이 돼서 독해 강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심우철 선생님이나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분 다 구문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 구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이충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강층 자체가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문법을 하시면서 계속 구문과 문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법을 하면서도 구문을 하면서 문법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을 하시긴 하는데 상당 부분이 문법 쪽에 넘어와 있어요.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거나 책을 보게 되면 문법의 구문에서 다루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문법으로 좀 많이 넘어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 뭐 손진숙 선생님이 원래 문법 쪽에서 유명하셨던 분들이고,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하프에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독해원료 완성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이제 기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하프랑 독해원료 완성편을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두 분 같은 경우는 17년 이전에도 계속 공무원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의 습성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요렇게 비중 따져보면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잘 드러나긴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대상은 이렇게 5분의 기본 강의, 올인원에 해당하는 강좌들을 잡았고, 계산은 공단기에 올라와 있는 강의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시간이랑 분만 뽑아다가 총 분수로 계산을 했다는 거, OT랑 커리큘럼은 제외했고요. 전체 러닝 타임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손진숙 선생님이 독해 강의가 없으니까 독해를 빼고 문법이랑 구문만 따져보면 이런 형태로 수치가 나오고요. 이건 다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 커리큘럼의 방향성, 강사의 성향, 수업 노선 같은 것들이 가장 잘 나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론 단계에서의 영역별 비중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자세히 조금씩 들여다보고 선생님들의 커리큘럼, 평소에 하시는 말씀들을 대입해서 보면 이런 비중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다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사하고 국어를 할 건데요. 한국사는 이론 강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어느 분을 하냐면 이제 공단기에서 문동균 선생님, 강민성 선생님, 신영식 선생님, 고종훈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메가로 이적하신 전한길 선생님, 이렇게 5분을 놓고 전근대사랑 근현대사 비중도 따질 거예요. 왜냐면 올해 20년 공무원 한국사의 경우에 근현대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국가직 7급에서 근현대사가 9문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근현대사 비중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거나, 보통은 기존에 35%였던 거에서 못해도 40%에서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7문제에서
8-9문제까지 실제로 수능 한국사나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거랑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러닝타임만 따지려고 하다가 요거까지 비중을 따지려고 했고, 국어는 문학, 비문학의 비중, 문법까지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나누기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올인원에 뭐 한자성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문법이 아닌 나머지 영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 이태종 선생님, 고혜원 선생님, 김병태 선생님, 권규호 선생님,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을 포함시킬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